음식점이나 카페를 운영하시다 보면 이제 그냥 장사하지 말고 주 고객을 설정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쵸? 저만 듣나요? 무슨 얘기냐면 기사식당은 기사님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거고 키즈 카페는 아이들이랑 엄마들에게 장사를 하는 곳이에요. 칵테일바는 썸 타는 연인들을 위한 곳이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GS나 CU는 아파트 주민들이 주 고객이에요. 자, 당연한 얘기 같죠? 이 당연한 얘기가 당연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한번 볼게요. 소갈비살 전문점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장사가 잘 안 돼요. 근데 그분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 매장은 가족도 커플도 학생도 아줌마도 다 모든 고객층들이 다 와서 만족을 하는데 장사가 잘 안 된다. 메뉴를 어떻게 짜야 될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드리냐? 사장님,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모든 층의 고객들을 전부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음식점이나 카페나 이런 곳은 없습니다. 우리 매장은 달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없습니다. 손님층이 다양하다는 건 그만큼 색깔이 없다는 거예요. 다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 고객층은 반드시 존재하고 그리고 잡아야 돼요. 기사식당에 지나가던 커플들이 올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기사식당에서 커플 세트를 만들었어. 칵테일바에 어르신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무슨 황혼을 그대와 함께 칵테일 이런 걸 만들 수는 없잖아요. 자, 주 고객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 고객에 맞춰서 매장에 색을 입히는 거예요. 자, 그럼 주 고객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틀어주세요. 자, 뭔가 있어 보이죠? 라이프 스타일. 자, 내 매장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내 매장 근처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내 매장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남들이 뭘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자식.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보셔야 돼요. 저는 고양 삼송 원흥 지구에 살아요. 서울 끝자락의 구파발 지나서 경기도 초입에 있는 곳에 사는데 다른 경기도권에 새로 지어진 신도시권이랑 마찬가지로 대부분들이 신혼부부들이에요. 인근에는 이케아가 있고 고양 스타필드라는 대형 쇼핑몰이 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싹 볼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혼부부 혹은 30대 40대 젊은 부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아이들도 신생아부터 10대까지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아침에는 대부분 아빠들은 서울로 출근을 하고 낮에는 엄마들이 아이들이랑 그 동네를 줄을 이루죠. 특히 젊은 아줌마들의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어요. 맘카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분들의 입김이 센 동네입니다. 그러면 주말에는 어떤지 한번 또 보죠. 위에 언급한 것처럼 스타필드와 이케아 대형 쇼핑몰 때문에 길이 거의 주차장이에요. 다 쇼핑몰로 가는 거예요, 주말에. 자, 저희 동네 사람들이 신혼부부들이 애 있는 30대 40대 부부들이 주말에 미어 터지는데 밟혀 죽는데 쇼핑센터를 뭐하러 갈까요? 신혼부부라고 가정했을 때 엄마, 아빠, 아이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렇게 있겠죠? 엄마는 그럼 왜 쇼핑센터를 갈까요? 일주일 내내 육아하고 집안일하고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집에 있기 싫은 거예요. 동네에 있기 싫은 거고 사람이 많더라도 가서 스트레스를 흘러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는 그냥 밖에 나가는 게 좋은 거예요. 거기 가면 동물들도 있나? 뽀로로도 있고 코코몽도 있고 아기상어도 있고 이제 이러니까 가는 거죠. 아빠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아빠는 집에서 쉬고 싶은데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엔 엄마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가 주 원인인 거예요. 물론 거기에 쇼핑도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아이 핑계를 대겠지만 엄마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가 주 원인인 거예요. 자, 다시 제가 돈가스 집을 운영을 해요. 근데 쇼핑센터에 가는 가족을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갈 수 있게 해주고 싶어. 그러면 엄마한테는 집에서 해방됐다는 느낌을 심어줘야 되고 우리의 메뉴를 먹으면 대형 쇼핑몰 상품권을 경품으로 준다든지 아이가 좋아하는 사탕이나 젤리 같은 거 준다든지 아이들을 위한 키즈카페에 입장권을 경품으로 건다든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아빠는 상당히 신경 쓰지 마세요. 아빠는 힘이 없어요. 아빠는 그냥 따라가는 거야. 아빠는 아웃. 이것처럼 메뉴를 단지 음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만 가두어두면 한계가 있어요. 하나만 더 볼게요. 제가 관리하는 매장 중에 이제 성수동 공장 밀집지대에 있는 곳에 한 군데가 있고
전농시장 골목 초입에 있는 매장이 한 군데가 있어요. 이제 둘 다 소고기 전문점이고 좋은 고기를 저렴하게 파는 대신 셀프바를 제공하는 구조예요. 직접 가져다 먹는 셀프바를. 매장 두 곳 모두 동일한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성수동이랑 전농동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농동은 청량리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대부분 지역에 오래 거주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 전농동이고, 성수동은 말 그대로 공장 밀집 지역이에요. 두 매장 모두 고기의 질이나 뭐 가격, 메뉴 구성 이런 거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데 문제는 셀프바예요. 성수동은 셀프바 대환영이에요. 직장인들이 눈치 보지 않고 셀프바에서 반찬 먹고 싶은 것만큼 딱 갖다 먹으니까. 근데 전농동 어르신들은 셀프바라고 하면 막 화내요. 그리고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욕만 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것처럼 매장이 가지고 있는 컨셉은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게 내 매장 근처에 주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랑 융화가 되는지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맛있고 시스템적으로 훌륭해도 주 고객이랑 매치가 안 되면 매출 안 나옵니다. 장사가 안 돼요. 자, 외식업 메뉴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고. 하지만 문제는 외식업은 포화 상태예요. 그리고 실력 있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마치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으신 것만큼이나 말이죠. 맛있는 메뉴는 이제 기본이고 필수예요. 하지만 내 상품을 어떻게 기획하고 구성하고 주 고객이랑 어떻게 융화되는지가 외식업으로 성공하실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구독